기다림은 기대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만큼 그 기대를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포기해 버린다면 올지도 모르는 가능성마저 스스로 끝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선택 사이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쪽을 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 유비의 이야기이자 고사성거 삼고초려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삼국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한 편만으로 이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지는 유비, 조조, 송건, 이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력을 만들고 경쟁했던 이야기입니다. 조조와 송건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군대나 땅 혹은 사람을 모을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정치와 전쟁의 중심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송건 역시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사람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군대를 가진 장수도 아니었고 안정적인 땅을 가진 지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군대에 몸을 의탁해야 했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떠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비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출발선의 차이가 유비가 왜 기다림이라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혈통만 놓고 보면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의지할 군대도 넉넉한 재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떠도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시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세운 뜻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이익에 따라 쉽게 등을 돌리지 않고 사람을 필요할 때만 쓰지 않으며 함께 가는 관계를 가볍게 버리지 않겠다는 방향을 택합니다. 이 뜻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남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비는 여러 번 이길 수 있는 쪽보다 자신의 방향을 지킬 수 있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때 조조의 휘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조는 헌재를 보호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단순히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주고 예우를 했으며 같은 식탁에 앉혀 술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비에게 이보다 안전한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관계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조조의 체제 안에서 유비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조조의 힘을 빌려 살아남는 대신 그곳을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원소에게 의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소는 당시 조조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병력, 명문가의 지원, 지역 기반까지 모두 원소 쪽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유비는 끝까지 머물지 않습니다. 원소의 진영은 겉으로는 크고 화려했지만 내부 판단이 느리고 사람을 소모하는 구조였습니다. 유비는 이곳에서도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떠납니다. 이런 모습은 관우, 장비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비는 서주를 다스리던 시기에 여포의 기습을 받습니다. 이 전투에서 완패했고 근거지를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와 장비는 유비와 흩어집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포로가 되었고 장비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후한 대우를 받습니다. 관직도 받고 말과 금은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자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장비 역시 시간이 흐른 뒤 유비와 다시 합류합니다. 이 재회는 전술이나 명령의 결과가 아닙니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형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의 압박 속에서 형주를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유비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특히 백성과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불리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비는 또 한 번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이후 유비가 다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삼국지 초반, 이미 조조는 강력한 군대와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송건 역시 자신의 땅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아직 무엇 하나 확실히 손에 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유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고초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비가 필요로 했던 사람은 당장의 전투를 대신해줄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비 곁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조운 같은 장수들은 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전투에서는 버틸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항상 그때그때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비에게 부족했던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흩어진 선택들을 하나로 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비의 귀에 들어온 이름이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당시 전장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도 아니었고 관직에 오른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형세를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고 있으며 누가 이기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 지역에서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천하의 판도를 위, 촉, 오로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을 이미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훗날 유비와의 만남에서 제시되는 이른바 융중대책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제갈량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먼저 나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조조처럼 인재를 불러 모아 진영을 꾸리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송건처럼 자리를 마련해 책사들을 맞이하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설계한 그림을 아무에게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야 이 생각이 끝까지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유비에게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유비는 조조의 진영에서도 원소의 진영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방향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결국 흩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유비는 이미 자리를 잡은 책사들이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인물이 당시로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제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사람을 보내 부르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선택이 곧 삼고초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비는 제갈량이 머물고 있다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부르지 않았고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길을 나서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가를 향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헛걸음을 했지만 유비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야 유비는 제갈량을 만납니다. 이 장면은 삼국지에서 오랫동안 하나의 미담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유비가 성의를 보여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성의나 겸손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당시 상황이 가진 무게는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다. 유비는 우연히 세 번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미를 알고서 기다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비에게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패배했고 머물던 곳을 떠나 다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도 많지 않았고 안정적인 근거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쓰는 선택은 그 자체로 위험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었고 다른 세력들이 먼저 움직여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판단이라면 이쯤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는 쪽이 더 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 사람을 얻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싸울 사람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그때의 판단으로는 계속 떠도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유비가 찾은 것은 당장의 해답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지금 당장 나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비에게 오히려 하나의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와 원소의 진영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선택은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사람보다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 번의 방문은 제갈량을 시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비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선택을 위해 다른 가능성들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유비는 이 질문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문은 우연히 만난 순간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선택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고초려는 미담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제 막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유비와 제갈량은 마주 앉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유비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군대는 부족하고 땅도 없으며 지금은 누구에게도 확실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당장 안전해지는 길로 돌아서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선택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갈량을 움직였습니다. 제갈량이 본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는 사람, 사람을 얻는데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고초려는 종종 인내의 상징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반은 놓친 셈입니다. 유비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얻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내려놓는 결정, 지금 당장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스스로 접는 결정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책사를 찾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공백을 채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태도가 아니라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판단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조금씩 붙잡아 두는 대신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걸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집중이었습니다. 유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형세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내린 판단을 쉽게 흔들지 않겠다는 쪽을 택합니다. 이 태도는 말보다 행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2번이나 만나지 못했음에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판단은 제갈량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쓰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본 것은 간절함이 아니라 쉽게 바꾸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에게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다림이 우연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다른 길을 내려놓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삼고초려는 종종 인내의 상징으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반은 놓친 셈입니다. 유비의 기다림은 인내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은 속도로 서로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기다림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 아래의 기다림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비의 선택 역시 성공이 보장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유비는 시간과 자원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유비는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삼고초려는 흔히 성공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3번 찾아간 끝에 제갈량을 얻었고 그 만남이 훗날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끈질기게 버티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이야기처럼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삼고초려는 아직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제갈량을 만났다고 해서 상황이 곧바로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앞날이 분명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비는 여러 갈래로 남아있던